것이 애초에 왕건 세력하고 밀착이 되어 있던 데죠. 그러고 거란군한테 침략을 당해가지고 피란을 하지만은 고려의 주축은 수군 세력이라는 얘기를 늘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배를 탔다 하면 그 나라는 무너지죠. 그러니까 배를 안 타고 그냥 피란을 하지만은 최후의 경우에 뺏길 염두에 둔 거죠. 그래서 나주로 피란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나주로 피란하는 과정에서 공주절도사였던 김은부라는 이가 이 서울 근처인 이 안산, 지금 안산 출신 김은부라는 이가 있는데, 이 공주절도사가 이 현종을 아주 극진히 모셨다. 극진히 모시는 과정에서 피란 갔다가 돌아올 때 그 따님을 임금한테 바쳤어요. 현종한테. 그 큰 따님을 바치니까 내리 세 딸 삼형제가 모두 그 현종비가 왕비가 됐다. 근데 이분들이 가가지고 죄다 아들을 다 낳아가지고 아들들이 모두 왕위를 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은부가 이제 중앙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중부 세력들이 서서히 성장을 하는데, 이 김은부의 그 따님이 낳은 소생들은 김은부의 처조카였던 이자연이라는 이의 따님하고 다시 또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이자연의 따님과 결혼한 게 바로 문종이란 말이지. 문종인데, 이 이자연이 1024년에 최항이 그 해에 돌아가는데, 이자연은 1024년에 장원급제를 해요. 그래서 김은부 집안에서는 인재가 없어가지고 그런 인재가 뛰어나는 인재가 없는데, 그 처가 쪽에서 처조카가 장원급제를 하고 또 처조카 쪽에서 그 이자연은 자녀가 많아요. 자녀가 많은데 그 많은 자녀 중에 문종한테 출가를 시켜가지고 그 사이에 또 수많은 자녀를 둬. 이렇게 돼가지고 이자연이 중앙으로 진출을 해요. 이 현상은 왕비족으로 중앙으로 진출했다 하는 단순한 그런 사실로만 봐서는 안 돼요. 중앙에 이제는 터잡은 이 문사들이 이미 서희 강감천으로부터, 강감천은 여기 낙성대에서 출생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감천으로부터 진출은 했지만은 왕실과 확고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인주 이씨, 인천 이씨인 이자연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연이 진출하고서 그러지 않아도 장원급제할 만큼 이제 총명한 뛰어난 문사인데, 따님이 왕비가 돼서 줄줄이 왕자를 내놨으니 아마 아들, 딸 합쳐가지고 10여 명이 넘어요. 그럴 정도로 나와서 결국은 그 사이에서 순종, 선종, 숙종, 선종, 숙종까지 그 아드님이고, 대각국사도 아드님이고, 그 아드님이고, 줄줄이 아드님.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그 경주 세력이었던 최씨 집안이 거기서 인재가 더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더 이상 최재한은 이제 그때 이제 노인이 돼 있은 상태인데, 이렇게 되니까 그 문사의 세력 판도가 경주 중심, 그 동경 중심이었다가 이제 중경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데, 문종 때는 벌써 광종 때부터 문사가 배출하기 시작해서 문종 때쯤 되니까 문사가 포화 상태가 된 겁니다. 포화 상태가 돼가는 사이에 이제 법상존 이념으로 이걸 다스리는 이념, 주도 이념을 바꿔놓으니까 선종, 개국 이념이었던 선종 쪽에서 강렬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거는 분립 문자를 내세워서 탈 논리를 주장하는 쪽인데 복잡한 논리 체제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좋아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찰이 생기니까 문종은 우리 고유의 이념, 새로운 이념을 창안해내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드님을 출가를 시켜가지고 대각국사를 출가를 시켜서 대각국사를 중심으로 해서 천태종, 고려 고유의 이념으로, 이 천태종이 본래 중국에서 들어오긴 들어왔지만은 그걸 가지고 고려 그 기왕에 있었던 불교의 모든 종파를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그래서 천태종 이념이 뭐냐 하면 교관 겸수예요. 교라는 건 교종의
가르침이고, 관이라는 거는 선종, 이 관조하는, 이 참선하는 걸 관이라고. 그래서 교관,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포섭해 드리려는 그런 이념이라고. 그런 새로운 이념을 이제 창안하도록 유도를 한다. 그래서 그런 천태종 이념에 입각해서 한동안 고려불교가 통합되어 나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요. 그래서 그런 고유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고려화된 천태종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미술품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런데 그때 이미 문사들이 포화 상태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문종 때 되면 가득 포화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득 포화 상태가 되는데 세상 이치가 포화 상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터지지 않으면 안 되죠. 터지기 전에 그 터지지 않게 하려면 미리 자체 정비를 뭐 해놓지 않으면 그게 터진다.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문종 때 가서 가득 포화 상태가 되놓을 때 제일 그 주도권을 잡은 거는 이자연일파람. 중경 세력들이 그야 뭐 의뢰 서울 세력들이 어느 나라서든지 서울 세력들이 가장 큰 법이죠. 그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커오르니까 그러면서 포화 상태가 되놓으니까 자체 정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체 정비를 하려면 이제 초기에는 그래서 문종 때 이제 이걸 자체 정비를 좀 해보려고 초기의 자체 정비는 좀 못난 놈을 내치는 거죠. 그리고 흠집 있는 놈을 내치는 거고. 그래서 못난 사람을 내치기 위해서 문종 때 이 국자감에 있으면서 9년 동안 과거급제를 못하거나 하면은 내쫓으라. 이래서 이제 우선 못난 사람 도태시키는 방법을 해요.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